이 불완전한 지식들을 하루에 하나 정도만 저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인 연구소 말말복지 김진은입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어떤 분위기냐 하면 벌써부터 저한테 내년 시험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는 이러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유튜브에 댓글로 내년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댓글들을 남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뭐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찍 준비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1급 시험을 준비하고 혹시나 올해 떨어지셔서 내년에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전자도 있었고 후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 지금 공부해야 하는 방법과 후자의 경우에 만약에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분명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라 올해 시험을 준비해서 내년 2025년 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지금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른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김진은 교수가 생각하는 생각이다 정도만 반영을 해주시고, 김진은 교수가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낌으로 와 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은 교수와 함께하는 2025년 23회 대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입니다. 제가 여기에 그동안은 조금 소심하게 얘기했던 부분을 여기에 후원 계좌를 적어 놨습니다. 왜 후원 계좌를 적어 놨냐 하면, 사실 제가 나눔의 집과 최근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23회 대비 과정은 저와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아마 더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은 나눔의 집을 통해서 저의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고, 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유튜브 채널에 또 제가 강의 영상을 별도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부터는 나눔의 집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어요. 나눔의 집을 거쳐서는 이제 더 훌륭하신 누군가의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강의는 만약 김진은 교수와 코드가 맞는데 김진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유튜브 채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수입이 그만큼 사라지죠. 나눔의 집 영상 촬영이 거의 주 수입이었는데 그 주 수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이 주 수입이 사라지는 부분을 내가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보충해 나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조금 더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은 이제 확보가 되었으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업로드하면서 후원자, 유튜브에서 그래도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를 300명, 500명 정도 확보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300명, 500명 후원자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죠. 누가 그냥 무료로 봐도 되는 영상에 후원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뜻이 있다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351-1158 이쪽 계좌로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후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들었을 때에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셔도 충분히 감사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후원하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사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강의들을 업로드 하려고 하고요. 사실 내년 2025년 23회에서 법제론이나 정책론에서요, 법이 바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영유아의 나이도 바뀌고요, 이처럼 바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22회 시험에서는 그 내용이 시행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제가 바뀌는 법제론을 업로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2025년 23회에서는 법이 바뀌는 내용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그동안은 나눔의 집을 통해서 공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따로 공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뀌는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그러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영상도 제가 나눔의 집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이러한 영상들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면 십시일반 후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게 주수입이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은 나눔의 집 강의가 1년에 한 400개 정도를 촬영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원래는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겠다. 사실 3년 동안 제가 농사를 거의 이렇게 짓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들이 다 시들어서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살리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농사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실 분 있어요. 농사나 잘 짓지 뭐 유튜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힐링,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자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농사일마저도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다시 농업 열심히 하고요. 제가 그래도 거의 10년, 7년 동안 유기농 인증을 받는 농부예요. 쉽지 않잖아요. 7년 동안 무농약 3년을 해야 유기농을 받거든요. 그래서 무농약 한 3년, 그리고 유기농이 한 5년, 6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8년 정도는 무농약과 지금은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수원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판매하진 않았고요. 제가 직업재활시설에 여름에 청귤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청귤로 모든 감귤을 다 여름에 다 따서 후원을 했어요. 돈을 1푼 안 받았습니다. 후원을 해서 겨울에는 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노력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올 때에는 과감하게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회복지사 1급 지금부터 준비하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전화 오신 분들이 정말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러한 댓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제가 우선 나누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22회 시험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시험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아쉬운 1점, 2점 이렇게, 또 어떤 분은요, 제게 전화 오신 분은 한 10점에서 20점 많은 점수 차이로 떨어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저는 원래는 김준웅 교수님과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22회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 그 중에서는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적어도 앞으로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 2, 3, 4 이렇게 한 3, 4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보라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22회 시험에 응시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좋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인행사에서부터 법제론까지 모든 과목을 그래도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8과목을 전부 다 훑어본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인행사의 첫 장부터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철을 밟게 되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은 점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올해의 시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꼈던 것이 있잖아요. 그 공통적인 것이 뭐였냐면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번 시험이 이랬어요 라고 얘기했던 핵심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지만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 분들은 우리가 느꼈던 그리고 그들이 남겼던 문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3개월 정도는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은 약간 불완전한 지식들 있죠. 이 불완전한 지식들을 하루에 하나 정도만 완전한 지식으로 바꿔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석 달 정도면 100개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며칠 전에 전화 오신 분이요, 이제 딱 70이에요. 딱 70. 54년생이니까 70 맞죠? 54년생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셨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뭐였냐면, 제가 교수님의 이 강의를 듣고 교수님의 강의를 내가 다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제가 강의했던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근거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근거 이론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한 영상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거 이론 하면은 그죠?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뭐다? 축 코딩이다. 이러한 설명들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개방 코딩이 뭐고 축 코딩이 뭐고 선택 코딩이 뭐구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근거 이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동안 약간 불완전하게 얻었던 알고 있는 지식을요, 이젠 어떠한 이 문제를 어떻게 꼬아서 내더라도 나는 맞출 수가 있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의 정보만 갈아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면 동영상을 보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한 지식은 어떻게 찾냐면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셔도 돼요. 근거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영상을 통해서는 큰 틀을 보시고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지식들을 얹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건 나도 강의할 수 있겠어, 그런 실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김진웅 교수의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제 강의를 좋아하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요 그냥 강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지상주의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지상주의는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할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검색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유지상주의는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인 자유의 관점을 중시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요. 검색하고 그들이, 많은 학자들이 남겨주고 있는 정보를 제가 한 번 더 걸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도 김준일 교수가 설명할 때는 조금 깔끔하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라. 22회 시험 응시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은요, 욕심내지 마라. 인행사 1장부터 다시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요, 전철을 밟는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식 하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3개월 정도는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 문화생활도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하루에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여러분들이 구글을 검색하면서 그렇게 정보를 여러분들이 갈아 엎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요, 적어도 내가 120점은 충분히 맞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22회 시험 응시했다가 떨어지신 분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버려라.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셨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하루에 하나의 정보를 완전한 정보로 갈아치우는 작업을 해라.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해서 90개에서 100개의 정보만 완전한 정보로 갈아치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커트라인 점수를 충분히 확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3개월 만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셔서 안 되면 저한테 따지세요. 왜? 저도 여러분들하고 원래 같이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22회 시험 준비하셨다가 떨어지신 분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23회 처음으로 시험 응시하려고요. 그런데 이런 분도 아까 방금 설명했던 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회 처음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역시 욕심내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한 권을 마스터하는데 완벽한 지식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한 권을 한 달, 두 달 돼도 마무리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8과목을요, 몇 번에 걸쳐서 완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두 달 동안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한 주에 한 과목을 조금 엉성하게라도 그냥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교수님 전혀 모르는데 이 책을 읽는 거는 약간 무의미하잖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정책론, 법제론, 조사론, 이러한 영상들을 보셔도요, 이 영상이요, 하나 다 보는데 8시간 정도면 하나 다 봅니다. 8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책을 일주일에 한 권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공부한다 절대 아니고 한번 본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든 과목의 순서는요,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정론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네, 행정론은 총론이고요, 나머지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행정은 조직관리예요.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조사론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탐구, 조사는 모르는 지식을 탐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법제론도요,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보장 기본법 안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법 나오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 아니면 사회보험 먼저 나오고 공공부조,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회서비스가 나오잖아요. 이 순서가 결코 그냥 무의미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쓴 많은 출판사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흐름의 파악을 논리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책도 다 집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책을 공부하면서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흐름을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 20%, 30%는 흐름만 이해해도 마치 공부한 것 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은 한 주에 한 과목씩 약간 흐름을 파악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3월, 4월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22회 시험 응시했던 분과 23회 처음으로 시험 응시하는 분들 조금 공부 방법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한 3월까지는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22회와 23회의 응시자들 22회 시험 보셨던 분도 23회 또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3월 이내에 이미 탄탄한 기본기를 다질 수가 있어요. 탄탄한 기본기라 그랬지 완전한 지식들은 아니에요. 기본기가 탄탄하면요 여러분들이 먼 거리를 뛸 때에 충분한 체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요 무턱대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지치고 또 많이 공부했는데 나가 왜 떨어졌을까 이러한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시간을 3월까지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우리가 정책론에서 많이 얘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1급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1급에 대한 정보는 김진훈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유리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에 좀 더 점수가 좋아졌지? 내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에 집중이 잘 됐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할 때는요,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요. 시끄러워도 상관없어요. 왜? 거기서 공부하면요, 제가 딴짓을 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 또 어디서 하냐 하면요, 집이라든지 좀 조용한 곳에서 합니다. 이게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요 내가 엄청난 집중을 하거든요. 공부할 때보다 더 집중을 해요. 왜냐? 이게 전달이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내가 좀 덜하고 못하고지만 강의는 내게 주어진 강의는 적어도 강의를 의뢰한 사람의 그분을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 강의가 들어오면 저는 2시간의 강의 분량으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왜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준비할 때는 조용한 곳에 공부할 때는 내가 딴짓하지 못하는 시끄러운 곳에 가서 하거든요.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땠지? 라는 그러한 고민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과 공부의 스타일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다양한 댓글들을 달아주실 때에 그것의 답글을 제가 다 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들은 전 다 읽어볼 거고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통된 질문이 있을 때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22회 시험 볼 때에 제가 생계급여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올렸잖아요.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은 내가 굳이 그건 고마움의 표현이니까 답글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험 보기 전에요 한 일주 동안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에 대한 거기에는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렸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진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교수님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답글 달아드렸어요. 생계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40, 45 50으로 암기하면 되죠.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주거급여는 매해마다 1%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48%가 된 거예요. 댓글 다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한 경우는 답글 또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23회 1급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특히 올해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공부 스타일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죠. 파이팅!